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11일 장관실에서 톰 마리노 미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홍 장관과 톰 마리노 의원은 이날 면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와 주변을 위협하고 그걸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다며 이를 끊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14일 물망초 조찬 세미나에서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물망초 임원진 16명과 탈북민 대학생 10명을 포함해 총 60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망초는 외부 저명 인사를 초청해 연 3회에서 4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 장관은 강의 후에도 질의응답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든 드라마였죠. MBC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가 6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 2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고마운 드라마였는데요. 지난주 이 드라마의 주역들이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었던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는 왈가닥 탈북민 미풍이와 남한 변호사인 장고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불어라 미풍아의 출연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0일 통일부 남북회담장 접견실이 모처럼 환해졌습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MBC 불어라 미풍아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통일부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이 드라마는 탈북민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통일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분단이 나온 우리 그 이산가족의 이야기가 아직 현실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드라마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KBS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은 극중 탈북민 청년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 감사패를 받았었는데요. 불어라 미풍아는 드라마 전체가 탈북민의 이야기로 그려져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시상식 이후 불어라 미풍아의 제작진과 출연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주연인 임지연 씨에게 미풍이를 처음 만난 기분을 물어봤는데요. 미풍이의 모습 자체나 그리고 북한 탈북민의 소재로 다룬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그냥 일반 대중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 부담이 되긴 했는데 좀 하면서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요. 극중 미풍이는 북한 상류층에서 부족할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날라리라고 소문나도 이 아버지가 있으니 걱정 말라. 아버지가 제일이야.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남한에 오면서 가난과 역경 속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 너 미치겠네. 그래서 내가 너 안 쓴다고 했잖아. 초보자는 곤란하다고. 억척스러운 미풍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임지연 씨는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름 김미풍으로 다시 살 거야. 제가 탈북민 연기를 하면서 사실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인식 자체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정말 숨기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는 미풍이뿐 아니라 이일화 씨, 임수향 씨 등 북한 사투리를 쓰는 조연들의 활약도 빛났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좀 화도 많이 내고 좀 악역이셨잖아요. 북한말로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신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함경도 말을 쓰고 아빠랑 있을 때는 평양 말을 쓰고 또 대외적으로는 그냥 서울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 탈북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미풍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보내주시면 그걸 계속 듣고 따라했죠. 특히 임수향 씨는 미풍이를 괴롭히는 악역을 맡았는데요.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기억나던 건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엄마는 나를 먼저 걷어먹이다 굶어 죽었으면 나는 불쌍한 꽃에 피었어. 그때 사실 저는 안 울고 그 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회가 그런 탈북민들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들과 또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 가난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들이 신혜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괴물처럼 만들지 않았나. 드라마의 절정은 미풍이가 할아버지인 덕천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미풍아! 할아버지? 미풍아!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미풍아! 효정아! 미풍아! 내가 할아버지다! 내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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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할아버지야! 이 장면에서 우신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80대 후반, 70대 후반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향 얘기를 물었을 때 그 뭉클뭉클한 그 어른들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뭉클거리더라고요. 그런 특집들을 보면서 북에서 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이나 탈북민들이나 마음을 제가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정말 오버하지 않고 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연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 드라마를 제가 쓰고 싶었던 진짜 얘기는 이상가족 얘기예요.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드라마 속에서 이상가족을 만나게 하려면은 탈북한 가족과 만나면 정말 그 드라마 속에서라도 이상가족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어라 미풍아의 마지막 촬영은 탈북민 드라마답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됐는데요. 따뜻해 여기. 잡고 있으면 따뜻해. 그러네 따뜻하네. 극중 주연인 미풍이와 장고가 소원을 담은 풍등을 날리며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런 소재를 다룬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문화 자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가 가져온 탈북민에 대한 관심. 드라마는 종영됐지만 앞으로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북한에서 갖고 있던 농사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효율적인 농사법을 배운 탈북민이 있습니다. 김명희 씨와 전영숙 씨를 만나봅니다. 남한에 와서 제가 특별히 배우지도 않고 정말로 생각지도 않던 분야지만 그거를 직접 내 손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성취감 있고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하우스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그 풀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기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착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히 긍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면 이거 우리가 심었던 건데 사람들한테는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행복을 줄 수 있구나, 또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뿌듯해요. 토마토 주스를 연구를 한 기간은 6년, 7년 그 정도 돼요. 시판한 지는 이제 3년이 됐지만 그렇게 하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남편이 직접 진짜 남자지만 눈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안 되면 버리고 또 데우고 하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또 상온에 놨을 때 용이하게 보관이 가능한지, 냉장 보관했을 때 얼마였든지 이렇게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말로 한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노지에서 누구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잘 크고 있는 식물들을 저희가 그걸 통틀어서 고급어원으로 지피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살고 아무 터전도 없는 이 땅에서 억세게 잘 정착해가는 우리 모습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제 손으로 그래도 힘들어도 지으면 좀 더 그 원료 자체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또 보장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추수 원료가 필요해서 제가 농사짓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얼마간을 계약 재배를 해서 농사를 짓는 계약 재배 농가예요. 농사 자체는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배우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열매 맺기 시작하고 빨갛게 익기 시작하면 그때 굉장히 뿌듯해요. 내 손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풀이 무슨 돈이 되냐고 우습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풀을 꼭 돈을 내면서까지 심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산에서 그냥 봐왔던 풀인데 이 풀도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구나. 농촌에서 삶은 풍요로움. 저는 여기 와서 농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접했고
또 농산물 가공이라는 걸 접했고 또 제가 직접 6차 산업 인터넷 판매하면서 제가 살지 않았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하나하나 일로 가는 재미가 너무나도 쏠쏠하고 어떤 성취감, 희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공 공장이 좀 더 커지면 그 직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한국인 노담은 저처럼 탈북을 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 부여 친구들을 이렇게 그 영입을 해서 함께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고 나아가서는 좀 더 많은 탈북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그 작은 통일을 이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저 같은 이북 사람도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한 출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울려서 사는 것이 뭐 거창하게 크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통일을 이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저와 같이 영농에서 좀 잘 정착을 해서 나중에 뭐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북한의 어떤 농촌 문화도 기술도 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